안녕하세요. 순천 비봉유치원 고유진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2019 개정 누리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유치원 컨설팅 매뉴얼인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꼭 그 컨설턴트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료 교사 간 소통이나 관리자의 원내 멘토링, 그다음에 담임교사의 학부모 상담, 담임교사의 유아 존중 대화 등 정서적 지원과 공감 소통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미리 선생님들이 숙지하시고 이걸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연수받을 당시에 이 자료집에는 개정 누리과정 컨설팅의 방향이나 컨설턴트의 역할, 그리고 사례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 컨설팅 이해, 컨설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상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료집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컨설팅 매뉴얼의 구성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재정립이 되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특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개정 누리과정의 기본 취지와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관 단위나 학급 단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재구성 능력도 역시 중요합니다. 즉,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교사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학급 수준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더욱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며, 또 놀이를 통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고 놀이와 배움을 기록하고 평가하며 동료 교사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의 변화를 생각하며 변화의 방향을 찾아보고 실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변화도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편성이나 교수학습 실천, 평가와 관련된 놀이 지원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동료 교원이나 가정 지역사회, 지역 지원 체계와 함께하는 협력자로서의 교사 역할도 요구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전문성을 함양하려면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2019년 컨설팅 사업 평가를 통해서 계획, 실행, 실내외 환경, 평가, 관계의 5가지 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구조사를 거쳐서 5개 지표의 컨설팅 매뉴얼 구성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화면에서 제시한 교사와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 결과를 보시면 유치원 교사나 컨설턴트 모두 컨설팅 대상에 대해서는 교사나 기관의 관심과 고민을 가장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교사들이 가장 컨설팅을 받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원 방법인데요. 아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컨설턴트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점을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살펴볼 때 개정 누리과정 컨설팅은 컨설팅을 받는 기관이나 대상의 고민과 문제에서 출발하며 컨설턴트는 해당 부원들이 지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도와주고 변화를 촉진하는 협력자나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사의 자기 주도적 실행력을 높일 수 있고 교사의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유치원의 공동체 문화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아이플레이 컨설팅의 목적입니다. 즉, 컨설팅을 받는 기관이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리 아이플레이 컨설팅에서는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서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며 또한 시행착오와 성찰을 통해서 참여자가 스스로 노력하는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즉, 유치원 성장 중심의 컨설팅이며 누리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와 교원과 부모 공동체로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과정에서 컨설턴트와 컨설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자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교사와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동료 교사관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상호 간에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만족도를 제고합니다. 또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컨설팅 운영을 위해서 교육청과 유치원의 지원에 기초해서 운영하는데요. 이때 교사들이 전문성을 갖춰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특히 정서적 지원과 격려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리 아이플레이 컨설팅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컨설팅의 방향성에 맞추어 컨설팅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에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육 전문성과 미래 설계, 의사소통과 같은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때 유아교육이나 교육과정, 아이들의 놀이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지식 또는 컨설팅 요구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의사소통 기술이 있어야 하고 정서적 지원이나 컨설팅 설계 등에 대한 기술, 다음 협력자의 태도로 변화를 수용하고 안내하고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신뢰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실행 과정에서 컨설턴트는 교사와 유치원이 스스로 문제를 깨닫도록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지원자, 또 연수나 동료 컨설턴트와의 협의와 소통에 참여하여 역량을 쌓는 전문가, 그리고 타 유치원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지원하는 예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교사와 유치원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정보를 주는 제공자, 또 변화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지원자, 교사와 유치원이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촉진자 등의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잘하고 있는 부분, 유치원이 됐든 교사가 됐든 잘하고 있는 부분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컨설턴트는 경청자, 정서적 지지자, 안내자, 협력자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즉, 컨설팅 과정에서 컨설티의 요구에 따라서 자세와 역할의 유연성을 가지며 컨설티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리 아이플레이 컨설팅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요구조사를 거쳐 누리과정 이해 및 계획, 실내외 환경, 누리 지원에 관련된 실행, 조직 평가, 조직 문화와 학부모와의 관계에 5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위해서는 먼저 유치원과 교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보고 컨설팅을 원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또 컨설팅을 운영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진행을 위해서 컨설팅의 시간이나 장소, 횟수를 미리 정하게 됩니다. 또 컨설팅의 장소와 소품을 활용하여 편안하고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컨설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안내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거쳐서 이렇게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흐름으로 컨설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여기 보는 것처럼 먼저 방문 목적이나 일정 협의 등 참여자와의 사전 협의가 꼭 필요한데요. 이때 컨설턴트와 유치원 간의 수평적인 관계라던가 신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참여자들이 컨설팅 당일에 논의한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제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실제 컨설팅은 상호 인사 나누기부터 시작하는 만남과 나누기, 마무리로 이어집니다. 방문 후에는 컨설팅 후의 질의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에 대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 제시된 누리 아이플레이 컨설팅의 단계는 5단계인데요. 앞에 영어 약자를 따서 인사이트, 플랜, 링크, 액트, 예스, 오, 노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공감과 문제를 정의하는 인사이트 단계는 유아중심, 누리중심, 개정 누리 과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애로점에 대해서
컨설턴트와 컨설팅 참여 교원이 공감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아이디어 산출을 통한 변화를 계획하는 플랜 단계는 참여자들의 공통된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정의하고 변화를 계획해보는 단계입니다. 이때 다양한 생각들을 서로 간에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원을 연계하는 링크 단계는 이 단계에서 정한 변화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례를 탐구하거나 자료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등 실천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동영상이나 다큐멘터리, 전문 서적 등의 자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행하는 액트 단계는 아이디어와 계획을 실제 자신의 유치원이나 교실에 적용해보는 단계로 참여자가 실행하고 같이 그것을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yes or no 단계는 자신의 실행에 대해서 컨설팅 스스로 되돌아보고 충분하다고 여겨질 때는 종료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여겨질 때는 새로운 변화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리과정 컨설팅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5가지 주제로 요구조사 결과 5가지 주제를 도출했었는데요. 먼저 누리과정 이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었죠.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 중심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유아교육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과 어떻게 다른지 또는 놀이 중심을 강조하는데 놀이 중심 교육 방식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문들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개정 방향과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등 호시문에 있는 성격이라든가 추구하는 인간상 목표 및 목적 및 목표 이런 질문 관련된 질문으로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누리과정과 관련된 또 하나의 누리과정 계획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교사가 의도하는 주제를 선정해서 계획하면 안 되는지, 또 활동은 어떤 것인지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일과 계획이 놀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고시문의 편성 운영과 관련된 내용의 질문으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환경은 자료집에는 사전 진단 질문은 없었고요. 이렇게 교사의 어려움만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놀이 자료를 풍부하게 주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일상의 자료를 어떻게 놀이해야 하는지, 신학기 교실 환경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컨설팅은 자료집에는 주로 공간 혁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놀이 지원과 관련된 실행의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놀이 이해 자료에 있는 내용들과 또 많이 반복이 되는데 똑같은 놀이를 반복하는 것, 혼자 놀이하는 유아, 그다음에 교사가 준비한 활동 유아가 주도하는 것도 놀이인지 이런 것들에 교사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의 놀이 지원을 할 때 느끼는 어려움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놀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교수학습의 내용의 질문으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평가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유아의 놀이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다음에 교사가 왜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여 기록하고 전체 유아와 공유해야 하는지, 관찰일지 등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 속에서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라는 평가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으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사의 역할에도 관계의 변화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적인 조직 문화, 민주적인 학급 운영, 적절한 교사 협의 방식,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경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교사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민주적인 조직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지,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업무의 관수화를 고려하는지 등의 질문으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집에 제시된 두 가지 사례 중 실행 영역의 고경력 교사 중심의 교사 심리적, 정서적 지원 컨설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컨설팅은 제주 지역 공립병설 유치원 고경력 교사 4명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온감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누리 아이플레이 컨설팅 단계에 따라서 대면으로 3회 진행했습니다. 1차에서는 나의 교직 생활을 돌아보며 나누고 실천 방안과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고 2차에서는 목표 실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실행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놀이에 대한 고민과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업무 효율화 방안도 찾아보았습니다. 마지막 3차에서는 컨설팅에 참여한 소감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컨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컨설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단계별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로 공감하며 문제를 정의하는 1단계에서는 유치원에서 나의 관심사를 찾기 위해 나의 교직 생활을 돌아보며 기억에 남는 일화를 공유했습니다. 또 이미지 카드를 이용해서 현재 나에 대한 의미나 교직 생활 중에 가장 좋았던 것, 좋지 않았던 것을 표현해 봤습니다. 아마 이미지 카드는 선생님들이 여러 연수 때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임용고시 합격이나 첫 월급을 가장 좋았던 기억으로 그리고 관리자와의 불화나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가장 좋지 않은 기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고민을 나눠보니 선생님들은 처음으로 만난 온라인 수업, 저도 처음으로 만난 이 온라인 강의가 되게 부담이었는데 아마 선생님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교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산출을 통한 변화를 계획하는 2단계에서는 나의 고민을 해결할 목표, 즉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것, 이것을 기술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들은 교육과정 이해나 전학공 수업 나눔, 자기 수업 돌아보기, 불필요한 업무 감축을 위한 해결 방안 마련 등의 실천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또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서 고경력 교사와 저경력 교사의 강점과 약점을 찾은 후 서로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저경력 교사와의 윈윈 전략을 찾아보았습니다.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각자 이렇게 서로 간의 강점과 약점이 달라서 아마 보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을 연계하는 3단계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소규모 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유치원 간 소통, 또 전학봉을 통해서 현재 고민을 해결하고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는 것, 스스로 자기 통제 능력과 주도성을 키우는 방법을 함양하는 등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와 기타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교사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조직에 몰입하는 것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에 도움을 주는데 이것은 교사의 셀프 리더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천적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사 셀프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전문 서적 및 선행 연구 등의 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아래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 자료가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놀이 실행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설서나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행하는 4단계에서는 나의 목표를 실행할 전략을 찾기 위해서 목표 실행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큰 방해 요인인 과도한 행정 업무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였고 업무 경감을 위해서 표에 제시된 것처럼 스캔퍼의 7단계 키워드 및 질문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찾은 것처럼 업무 교육이 된다면 선생님들의 업무가 정말 많이 줄어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5단계에서는
이미지 카드를 활용해서 1차 컨설팅 참여 소감을 나누었는데 교원 업무 경감은 교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에 모두 공감을 하였습니다. 유아교육 혁신 방안이나 교육과정의 변화 등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이 유아교육의 발전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해서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차 컨설팅에서는 1차에서 문제 정의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5단계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 컨설팅 내용을 공유하고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현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누리과정에 대한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전학공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행 영역의 컨설팅이지만 결국은 교육과정 이해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놀이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 공유해 보았는데 여기 선생님들도 교실에서 소리 지르는 유아, 높은 곳에 올라가는 유아, 아무 곳에나 그림을 그리는 유아, 또 전쟁 놀이를 해도 되는지 등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위험한 놀이에 대해서는 고경력 교사와 저경력 교사의 생각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고경력 교사는 안전을 초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반면에 저경력 교사는 새로운 도전과 모험도 수용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역 브레인스토밍으로 유아의 놀이를 망치는 요인을 찾아보니 바쁜 업무나 조용한 놀이만 시킨다든지 질서와 지나친 통제, 아이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 놀이 방법을 지시하는 것 이런 요인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교사 자료실이나 개정 누리과정 연구학교 사례 보고서 등 참고해 교육과정의 이해를 도모했고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생각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업무 효율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 학교 지원센터를 이용한 업무 경감을 추진하거나 민주적인 업무 분장으로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경력 교사 컨설턴트로 활동하거나 저경력 교사와 교육과정을 협업하는 등 자신의 강점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 5단계에서 1, 2차 컨설팅의 다른 점을 공유해보니 고경력이라는 게 지금 교육과정에서 부담이 아닌 스스로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또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방안을 재논의하니 해결 방안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지막 3차 컨설팅에서는 해피롤링 페이퍼로 소감을 나눴습니다. 컨설팅에 참여한 선생님들은 향후 컨설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고민과 부담을 덜어주고 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사들도 교육과정 실천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속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게 공감이 나오는데요.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컨설턴트 양성이 필요하며 또 개정 누리과정 컨설팅이 현장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컨설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소감을 보시면 컨설팅을 받은 교사들은 공감하는 컨설팅이 좋았으며 공감을 얻으니 어려움이 있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만 살펴보아도 정말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지요. 컨설턴트는 1차 만남을 통해서 참여자의 고민을 파악하고 또 친밀감도 생겨서 2차 컨설팅부터는 참여자에게 주도권이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리 아이플레이 기법을 활용하여 공감하고 들어주는 새로운 방식의 컨설팅으로 접근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영역은 놀이 지원에 관한 실행 영역이었지만 교육과정 이해나 관계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다루어졌고 중요한 것은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컨설팅 과정에서 이미지 카드나 브레인 라이팅, 스캔퍼 등 여러 가지 기법들이 사용되었는데 참여자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컨설팅의 성공 및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료집에 제시된 여러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감과 문제 정의와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는 1단계와 5단계에서는 신호등 카드나 이미지 카드, 단어 카드,
그래프로 표현하기, 뭐뭐 되어보기 이런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고 아이디어 산출과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2, 3, 4단계에서는 스캠퍼, 월드카페,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라이팅, 스노우볼 등등등 이런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들은 자료집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나중에 살펴보시고 컨설팅 대상과 내용에 적절한 기법을 선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 그때 연수를 받으신 모든 분들이 이 기법은 꼭 선생님들한테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뭐뭐 되어보기 기법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되어보기 기법은 상대방의 시선과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상대방 입장이 되어 인터뷰하기, 유아의 입장에서 놀이해보기, 유아의 눈높이에서 유치원 놀이공간 사진 찍기, 장애인 유아의 동선, 지도 그리기 등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사례는 초임교사 인터뷰하기와 유아가 되어 놀이하고 느낌 공유하는 것이 있는데 초임교사 인터뷰는 왼쪽에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중 유아가 되어 놀이하고 느낌 공유하는 것은 교사들이 유아가 되어 점토를 가지고 놀이한 후에 느낌을 함께 나눠보는 것이었습니다. 1모듬은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고 2모듬은 점토로 동물원을 만들고 3모듬은 점토로 사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모듬이 가장 즐겁게 놀았을까요? 1모듬은 뭘 해야 될지 막막해 했고 3모듬은 모두 협력하여 사자 한 마리를 만드는데 서로 맞지 않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모듬은 동물원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울타리가 됐든 동물이 됐든 아니면 배경이 됐든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이 기법은 아이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 경험해 봄으로써 놀이 지원에 있어 교사의 적절한 지원의 필요성을 놀이를 통해 교사들이 스스로 느껴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놀이 과정에서 겪는 유아의 감정이나 어려움도 느낄 수 있어서 유아들의 놀이 이해에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기법은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기법을 활용할 때는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기법 자체에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또 컨설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기법만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참여자의 수나 성향, 컨설팅 장소나 방법 등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컨설턴트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70페이지가 넘는 내용을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자료집에 제시된 내용을 잘 활용하여 누리과정의 이해와 계획, 실내외 환경, 실행 그리고 평가, 관계 등 교사들에게 필요한 영역에서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컨설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너무 힘드셨죠? 네, 마지막 강의를 맡게 된 목포 대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교사 김경민입니다. 네, 저는 학부모 교육과정 이해 및 놀이 연계 자료 안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먼저 필요성과 목적이에요. 2020학년도 학부모님들과 많이 만나셨나요? 저는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음,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에 오시지도 못하고 사실은 교육과정 설명회나 여러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가정통신문이나 서면, 그다음에 이제 뭐 전화나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학부모님들과 대화할 기회는 많았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대면하며 만나고 상담하는 것과는 좀 많이 거리감도 느껴지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많은 내용들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도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올해는 줌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라는 또 의지에 불타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자료가 그때 활용하시기 참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자료들은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유치원 전반에 대한 교육 과정을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고요. 우리 유아교육 현장의 놀이와 배움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부모의 역할이나 부모의 놀이 지원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들 많이 공동체 말씀하셨는데요.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치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정말 올바른 교육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요.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이해 자료, 학부모 놀이 연계 자료, 학부모 교육용 홍보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받으신 자료는 모두 3권이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는 놀면서 배워요. 두 번째, 놀이 연계 자료에서 아이와 놀이를 함께해요. 이 두 권은 부모들을 위한 자료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활용 가이드북은 선생님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굉장히 중요하게 전달하시는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부모 교육 자료들이 만들어진 목적과 배경, 그리고 자료가 담아져 있는 세부 주요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하실지에 대한 방안들이 이 가이드북에 전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연수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연수 전에 이 가이드북을 한번 다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도 가이드북을 읽으시는 게 아마 연수에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많은 이야기도 가이드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자료는 아까 다른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누리 포털 배움누리에 들어가시면 현장 지원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부모 교육을 클릭하시면 자료들이 있는데요.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는 PPT 5개, 그다음 카드 뉴스 5개, 그리고 동영상 3개와 선생님들이 책으로 받으셨던 자료들이 PDF로 총 16개의 자료가 올라가져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카드 뉴스의 일부이에요. 온라인으로나 아니면 학부모들에게 간편하게 안내하기에는 좋은 자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부모 교육 때 실질적으로 활용하실 PPT 자료입니다. 보시면 각 슬라이드마다 밑에 슬라이드 노트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선생님들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고 주요한 부분들 놓치지 않고 설명하시게끔 네, 현장의 교사들의 편리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 이해 자료 곧 현장에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PT와 카드뉴스 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이해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PT가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정 누리과정의 이해. 두 번째는 놀이와 배움. 세 번째는 놀이 환경. 네 번째는 장애 통합. 다섯 번째, 문화 다양성. 이렇게 5개의 큰 파트로 PPT가 제작되어 있고요.
첫 번째, 개정 누리과정의 이해입니다. PPT 하나의 PPT 안에 지금 개정 누리과정의 이해는 4개의 작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소개합니다에서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조화롭게 발달시키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누리과정의 목적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아이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 2에서는 아이가 중심이 됩니다. 스스로 놀이를 만들고 구성하는 아이의 유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교육과정에서의 유치원 일과와 생활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각 유치원의 일과나 생활들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선생님들께서 편집해서 본원에 맞게 재구성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놀면서 세상을 배웁니다는 놀이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사실은 현장에서 놀이가 강조되면서 그런 글들도 봤던 것 같아요. 교사는 그럼 뭐 하냐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학부모님도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데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교사의 역할이나 놀이가 배움으로 연결짓는 모습들을 사례로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제목 보시다시피 함께 발맞추기. 가정과 협력하고 부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자료이기 때문에 입학식 교육과정 설명회 등 학기 초에 사용하시면 참 좋은 자료일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두 번째 뭐 유치원의 일과나 학급의 일과를 담으실 때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자료의 출처를 밝히시거나 아이들의 초상권, 네, 개인정보 동의를 꼭 받으신 후에 이렇게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이 설명회를 하기 전에 미리 유치원이나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학부모님께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Q&A 식으로 구성해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네, 두 번째 PPT 자료는 놀이와 배움이에요. 놀이와 배움은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놀기만 하려는 아이 괜찮을까요? 하는 주제와 놀이와 배움 지원하기인데요. 나의 몸, 친구, 세상이라는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아이들의 놀이를 담았고요. 놀이와 학습 분절되게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주제에서는 놀이가 곧 배움이다. 그래서 놀이와 배움을 연결짓는 것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으며 어, 두 번째로는 놀이와 배움 지원하기예요. 놀이 심화를 위한 부모의 역할인데 어, 4가지 정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사실은 기다려주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묵묵히 지켜보기. 두 번째, 작은 역할도 기꺼이 참여하기. 세 번째, 심심해도 괜찮아요. 네 번째, 시작도 끝도 아이에게 맡기기. 그래서 부모가 놀이를 발전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한 역할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구진들이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들이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놀고 있으면 지켜보는 부모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저희가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도 느끼지만 교사가 바라보는 유아와 학부모가 바라보는 유아가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교사가 놀이에 대한 기록을 공유하고 또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놀이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부모와 교사의 차이도 알아보고 또 아이의 놀이에 대해서 풍부하게 해석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안내 자료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자료예요. 놀이 환경입니다. 놀이 환경은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아이들은 놀면서 세상을 배웁니다에서는 놀이 환경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놀이 환경 지원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PPT 내용에서는 개별 아이들마다 관심과 호기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놀이 환경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놀이 환경에서는
유아가 주도적이고 자유롭게 탐색하는 놀이 자료, 놀이감, 경계도 허물고 또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공간, 충분한 놀이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이 친구, 이 네 가지에 대한 놀이 환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놀이 친구는 또래 관계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교사, 부모, 그리고 친인척,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유아에게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놀이 친구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의 놀이를 지원해 주세요는 놀이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잦은 간섭이라든가 뭐 흐름을 끊는 교사나 부모의 이런 급함, 성급함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놀이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알려주면서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놀이 환경에 있어서는 전달식 강의보다는 서로의 부모나 교사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워크숍 방식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리고 파트가 지금 네 가지로 아까 놀이 환경 같은 경우 나눠져 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어떤 게 있는지? 네. 놀이 자료, 공간, 시간, 놀이 친구. 네. 각 주제를 이렇게 나누어서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작성해서 서로 어려운 점들은 교사나 학부모가 서로 피드백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법들을 추천하셨고요. 유치원에서는 놀잇감이나 각 환경에 대해서 재구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북이나 여러 가지 PPT에 보면 놀이 공간에 이런 자세한 놀이 실내나 실외 놀이 공간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다 누리집이나 블로그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유치원 내부 환경이라든가 놀이 공간에 대한 학부모 인식들을 조금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번째 장애 통합입니다. 어 누리과정에서는 모든 유아는 차별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개별 유아는 특성이 모두 다르다.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개별 유아의 특성이 모두 다르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런 다름을 인정하고 편견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하는 가장 중요하고 쉬운 도구가 네, 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아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첫 번째 모든 유아를 위한 놀이과정에서 안내하고 있고요. 두 번째 모든 유아의 놀이에서는 같고 또 다른 아이들의 놀이가 지니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놀이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죠. 네, 함께 힘 모으기. 각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교사 혼자도 부모 혼자도 교육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으는 네, 교육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PPT 자료로는 네, 장애 통합에 대한 자료 활용은요. 현장에서 만난 장애 유아의 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하는지, 그리고 놀이와 배움이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 어디까지 도대체 허용해 줘야 하나요? 그리고 친구들과는 어떻게 놀이할 수 있나요? 우리 아이가 혼자 놀이와 반복 놀이만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인제 장애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놀이와 놀이 치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요? 이런 부분 궁금증에 대한 부분들을 PPT에서 안내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통합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부모와 한 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네, 부모 교육 자료입니다. 네, PPT 자료는 마지막 자료예요. 문화 다양성인데요. 여기도 세 파트에 대해 나누어져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화 다양성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는 문화, 뭐 입는 문화, 생각을 표현하는 문화, 그리고 함께 놀이하는 문화나 전통 문화 모두 다르잖아요. 그런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고요.
장애 이해 교육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놀면서 다름을 즐기는 부분에서는 다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고 수용적 태도와 마음을 길러야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교사와 부모의 참여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장애 이해 교육하고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는 우리 유치원엔 장애 유아가 없는데요. 우리 유치원엔 다문화 유아가 없는데요 하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어 사실은 유아기 때부터 아이들이 편견과 다름에 대해서 배워가고 부모나 주변 교사의 그런 상황들, 환경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름에 대해서, 편견에 대해서 배워간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꼭 이런 부분들도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올바른 가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가치들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PPT 자료는 마무리되었고요.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받으셨던 부모 연계 자료 두 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놀이 연계 자료는 첫 번째 핸드북이에요. 놀이 연계 자료 첫 번 우리는 놀면서 배우는 핸드북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이와 놀이를 함께 해오는 부모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워크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 배워요에는 첫 번째 5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누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우리는 유능한 학습자,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는 유능한 자이고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 등의 유치원 전반 생활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놀이는 놀이하는 힘과 인간상을 스스로 연결해서 놀이하면서 배우는 유아의 모습도 보여주고요. 이것을 통해서 부모와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 아이와 함께 놀이하는 이 두 번째 연계 자료는 워크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총 6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치원에서의 놀이, 집에서도 같이 해요. 그다음, 놀이를 사진에 담아 보세요. 밖으로 함께 나가 보세요. 그다음 우리 동네 아이의 놀이를 풍부하게 만들어요. 우리 아이의 관심을 배움으로 연결해요. 놀이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6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자료들을 가정과 연결해서 원격 수업 동안에 또 소통의 자료로 활용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에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첫 번째 파트예요. 유치원의 일상에 대해서 집에서 함께 놀이하고 고민해보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이 놀이 자료 두 번째 책 같은 경우도 이 워크북 혼자만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놀이 연계 자료 일과 활용하셔서 함께 같이 연계하여서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자료입니다. 학부모 교육 동영상이에요. 아까 안내드린 아이놀이 포털에 들어가면 동영상도 3개가 이제 탑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유치원이 궁금해요 보이는 창은 유치원 생활을 궁금해하는 학부모의 의문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해도 설명도 하지만 그 경험한 유아의 놀이를 관심을 가져주고 부모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장부하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 놀이 시간을 말하다는 영상 속에서 아이가 엄마 더 놀아도 돼요? 더 놀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놀이는 유아의 생활이고 또 유아가 충분한 놀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야 한다는 동영상이고요. 마지막, 놀이 어디든 무엇이든 이 자료는 유능한 유아가 스스로 공간도 찾고 스스로 놀잇감을 재구성하면서 놀이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자료입니다. 영상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민준이는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언젠가부터 유치원에서 돌아온 민준이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아이누리 포털 들어가셔가지고 영상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하는 창이 따로 안 보여요. 영상을 누르시면 옆에 점 3개가 보이고요. 그 점 3개를 누르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PT 5개, 카드뉴스 5개, 그다음에 동영상 3개, 그리고 저희들 교사용 자료 PDF로 3개가 올려진 16개 자료이잖아요.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다운받으시기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G파일로 PPT, 교재, 동영상, 카드뉴스를 나누어서 탑재해 놨으니까요. 비밀번호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운로드 하셔서 곧 이제 입학이니까 현장에서 꼭 유익한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분의 강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침부터 종일 듣고 계시는 80분의 전달 강사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연수를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또는 지금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 채팅방에 채팅글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마무리 OK 사인, 머리 위로 이렇게 화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OK 사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채팅방 혹시 글 올라오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여러분의 OK 사인을 받아서 네, 이상으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2월, 따뜻한 3월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또 전달해서 해주시느라고 애쓰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